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탄핵 부정이 안 되면 한국의 신용 회복 역시 불가능하다. 최근에 자칭 우파 내에서 탄핵을 합법화 그리고 정당화하기 위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우파 내에서라기보다는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전경련 사무처의 수하인 자유경제원과 연결된 인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유튜버로 활동하는 저명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말들을 잘해요. 저같이 어눌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말을 더듬는 편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아주 달변이고 청산유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김무성 등 탄핵 찬성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고 하면 이제 몇 퍼센트냐? 적게 잡아도 70% 수준입니다. 김무성 등입니다. 김무성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김무성 한 사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등 탄핵 찬성파. 자, 이 사람들은 한편에서 문재인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문재인이 무너지는 과정에 박근혜가 부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려다 보면 당연히 문재인을 무너뜨리는 것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우파에서 다수파는 탄핵 반대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 다수를 허물어버리고 자기들에게 흡수를 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 우파의 대우가 흐트러지는 걸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문재인을 돕고 있습니다. 말로는 문재인을 엄청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자, 입으로 문재인을 아무리 공격하면 뭐합니까?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할 상황에서 이들이 하는 짓은 중국 국공내전 때 항일의 30%, 국민당군과 싸울 역량 강화의 70% 군사력을 배정한 모택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탄핵이 부정되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외교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에 난관이 더해지는 거예요. 난관을 갖다 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난관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외국 정부와 맺은 국제조약을 개무시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국제조약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국제조약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삼권 분립 하나로 버텼기 때문인데요. 이런 판결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나오면 정부는 판결에 의한 보상, 배상 액수에 대해서 정부가 대신 지불하고 원고들에게 집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법적 각서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조약을 갖다 정부가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지독한 우물안 개구리식, 자기중심 편의적 사고입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상당수가 이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로 국한해 생각해 일본을 이기자라는 선동에 넘어간 터라 한국인들은 국제조약, 국제계약을 어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이라는 인식이 주요 국가들 엘리트들 사이에 퍼지기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 엄청나게 확산될 겁니다. 자, 이런 나라, 한국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는 것에 의미가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국민, 국가로 찍히는 건 차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업 간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분단 국가에 있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더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이렇게 해놓은 이 독성 오물들을 치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태생 자체가 불법적인 정권으로 낙인 찍어 매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뒤를 이어 탄핵 찬성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절대 이런 낙인을 찍어 매장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되니 말이죠. 이 사람들은 소위 촛불의 정당성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면 지들이 휩쓸려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탄핵의 불법, 부당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정부가 들어서지 못한다면 문재인이 싸질러 놓은 독성 폐기물들은 영영 치우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 탄핵 부정이 되어도요, 국제적인 신뢰를 그 이전 수준으로 100% 회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요. 그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에 한참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몇십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정부가 아니라 탄핵을 긍정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요, 신뢰도가 그전 수준의 30%, 20% 많아야 그 정도일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존 볼튼 후임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위험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오늘 팍스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후보 물망에서 탈락했다. 없어요. 지금 현재 팍스 뉴스에 의하면 그 사람은 탈락했습니다. CNN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맥그레거 대령이죠. 예비역 대령.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곳에서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사람은 탈락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